마지막 작품. 왜 이렇게 긴걸 가지고. 뭐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수능 완성해 있는 건데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내가 장담 못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먼저 건드려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할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어. 뭐? 예. 서수상 특징은 자세히 안 읽어도 뻔하지. 자, 뭐라고 했어? 일단 1인칭인지 3인칭부터 확인해. 나가. 서수상 특징 그거 판단이 우선이야. 1인칭이 아니야. 1인칭 아니지? 여기도 봐. 화면에. 가나는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이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무력감을 느끼는 공통점 있는 내용이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남한에 정착하게 된 포로 출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게 나의 내용이야. 그럼 이것도 지워야지. 그지? 이거 지우고. 일단은 뭘 지워야 돼? 이야기 속 인물 이거는 지워야지. 1인칭 시점이니까. 이야기 속 인물도 지워야겠지? 그럼 2개 남았는데 얘가 환상적 분위기는 아닐 거 아니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선지랑 똑같지. 그지? 지난주 봤던 거. 그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나를 건드렸으면 나만 이제 집중하는 거야. 나. 결국 거의 다 보게 만들었어. 근데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렇게 해볼게. 이건 니네 풀게 해볼게. A, B, C, D가 졸라 길어요. 다 보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지금 이걸 볼 건데 각 A, B, C, D의 후반부 끝에만 좀 보고 풀어봐. 5개를 다 확인해봐. 그것도 연습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좀 적게 풀고 하고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답이 너무 쉽게 나올 수도 있어. 다 보지 말고 후반부만 봐, 후반부만. 나오나 모르겠어. 더 결정적인 거 해줄까? 쉽게 가는 거? 하나만 다르잖아. 여기도 봐. 분위기만 보라고, 분위기만. 얘 혼자 지만 밝아. 지만 밝아. 자, 여기 봐봐. A. 일단은 거기 보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 아버지 쥐잡기 나오잖아. 27번에 보면은 포로인데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무능한 삶을 살아가. 그 대신 뭐에 집착해? 쥐잡는 거에 집착을 해. 그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야. 그지? 그래서 현실에 적응 못하고 홀로 문제 해결하는 고집스러운 인물이 나와. 이게 아버지야. 쥐아무리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한 데는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돼. 그러나 민홍은 1년 전 이맘때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에 부풀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엄습해온 겨울의 막바지 불현듯 세상을 등진 아버지. 회상하는 내용이네. 아버지 병명은 폐암. 자, 이제 봐봐. 1번 요거.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먹어보게 됐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야. 내면적 고통, 죽음이. 내면적 고통.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싸는 척이 못해. 민홍이 보기에는 도무지 무력하게 짝이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어. 생쥐 한 마리의 속수무책으로 애만 끓고 있는 게 뭔 끓게 고작이었어. 27번에 3번 볼게. 뒤에 27번에 3번. 보기도 활용하면서 이게 연습이 돼야 돼.
복이랑 활용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건 니네가 모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 어지간하면 집안 식구와 몇 마디 상의함직도 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이 편하게 축해지면서도 이제 당신의 문제로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고집스러움은 무엇보다 말없음을 드러났다. 아버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마냥 입을 한 리자로 굳게 다물어 버렸고 민홍은 그 완강함에 밀려서 겉돌고 있었다. 몇 번이냐 이거? 27번에 5번 끝에 확인해 볼게. 확인됐어? 자, 다 보면 이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보기하고 활용해서 이게 지금 본 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거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것도. 중략 부분이죠.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각에 나타난 쥐를 잡는 데 집착. 그것마저 번번이 실패. 어느 날 아버지는 민홍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겠어? 아버지의 과거가 나오겠지. 이게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뒤에 상황이 이해가 돼. 이제부터는 뭐가 나온 거야? 아버지의 과거가 나올 거야. 볼게. 요거 건너뛰어 볼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B.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 그지? 아버지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 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고 난리를 쳤어. 갑자기 겁이 더럭 붙은 아버지는 이남자를 옮겨갔어.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어. 고향이 있었고 거기 있을 부모 처자 장가들었대. 전쟁 전에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를 끌고는 이북자리로 넘어갔어. 자, 이제 여기 집중해봐.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밑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게 B야. 혼란스러운 상황.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갈팡질팡. 자, 그 다음 여기 볼게. 그지? 여기서부터 보자. 희끄무리한 물체가 들어왔어.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준 그 흰쥐.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어. 아버지 눈에 힘이 들어왔어. 그지? 아버지는 얼른 복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러서 비틀거리니까 완장 하나가 이놈하면서 엉덩이 걷어찼어. 자, 26번에 B에 대한 거 있지? 쫙 봐봐. 지우고 지워. 더 이상 B 넘어가면 안 돼. 문단에 갈렸어. B는 여기서 끝내야 돼. 지우고 지워. 사실은 지을 거 지으면 하나밖에 안 남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하나밖에 안 남는지 아니면 두 개가 남는지 세 개 남는지. 이 흰 쥐. 아, 그 옛날에 소설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생각나네. 아버지가 북에 가족을 두고 남에서 또 가족을 이제 생긴 거야. 그런데 북에서 이제 누가 찾아온 거지. 가족이 데려가려고. 근데 그걸 거절하고 남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런 아버지가 자신 나만의 가족 때문에 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막 되게 그지? 마음이 바뀌고 하는 뭐 그지? 그런 얘기 비슷한데 되게. 이거는 1번 받고는 나올 게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1번밖에 없어. 1번은 문맥성으로 알 수 있잖아. 그지? 그 나중에 이제 A는 그 다음에 확인하면 돼. 그 1번에다 표시만 해놓고 가면 돼. 아직 결정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C. 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말이야. 어디 간다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겠다는 말이야. 그게 사람이야. 왜 지었냐고? 글쎄 모르지. 그러다 보니 헛것이 눈에 끼었는지 언젠간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꿈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봐. C.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 전자로다 돌아가고 싶은 게지 그럴 마음이 없는 게지. C. 그잖아. 확신하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핵심은 끝에 있다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 핵심적인 거는. 짓물러진 눈자리를 손가락에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는 게 떨렸고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들의 솟구침을 느꼈다. 아버지의 야인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
가서 본 적이 있는 고생된 한 화석을 떠올렸어. 아버지의 잔등을 보면서. 그 화석에 대한 1차적 기억은 앙상,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의 삶의 무게에 대해 민홍이 이해하게 됐다. 찐한 거 안 나왔지 지금. 마지막 2를 보면은 쥐를 바라보니 아버지는 코먹은 소리를 냈고 득이만만한 미소가 번졌고 여섬의 약점은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해도 물을 못 먹고 앞으로 이틀을 버티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계산. 그지? 선인장은 물에 주먹했어. 거기 보니까 선인장은 쥐가 쏟아먹은 흉측한 밑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지? 가운데 물을 넉넉히 죽인 빵죽을 떨고 놓았다. 녀석은 그 덫에 여지없이 걸렸던 것이다. 덫에 걸렸다는 얘기다. 덫에 걸렸다는 표현이 긍정적인 거 아니야. 절대로. 근데 5번은 갑자기 심리적 암종이래. 그리고 이거는 그런 내용이었으면은, 그렇게 되는 내용이었으면, 결과가 그런 내용이었으면 반드시 보기에 줬을 거야. 보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니까. 분위기를 보면은 아까 시 풀 때랑 똑같이 보기를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 판단하면 알 수 있어, 이거는. 신기하게도 얘 혼자만 지금 긍정적이잖아. 얘 혼자만. 그치?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내용 끝났으니까 얘기해주면은,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생쥐 한 마리에 집착을 했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생쥐를 잡는 거 있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집착했는데 사실 이 생쥐가 누구 같은 거야? 본인 같은 거지. 자신의 모습 같은 거야. 그 아버지는 계속 고집스럽게 혼자서만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과거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남쪽, 북쪽 선택할 수 있거든? 휴전이 되면은. 그지? 그랬을 때 얘는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북쪽에 가서 앉아있다가 쥐를 보고는 뭘로? 남쪽으로 돌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지금 사람들이 이남자리로 옮겨갔어. 겁먹고. 근데 다시 무슨 생각이 들어? 북쪽에는 처자가 생겨나. 부모 처자. 처자식. 그치? 그래서 다시 뭐니? 이북자리로 넘어갔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북자리로 나와서 끝났는데, 아이에 대한 게 떠오르지. 그지? 우리 아이. 북쪽에 있는 내 아이. 그래서, 그런데 그때 희구분을 묻지. 쥐를 본 거야. 근데 쥐가 이남쪽으로 걸음떼고 있어. 쥐는 마치 아버지의 분신 같은 존재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귀신처럼 뭐니?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간 거야. 그리고는 지금까지 온 거지. 이게 사투리에서 하고, 나도 근데 내가 뭐 북쪽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는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그게 나도 궁금하긴 해. 나는 이게 배운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처음 보는 소설이야. 처음 보는 소설인데 이런 스토리를 아까 떠올렸으니까 되게 이해가 쉬운 거고. 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 못 가겠어. 어디 간데 똑같지라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겠어. 북쪽으로. 그지? 그게 사람이야. 그때 웬 쥐였냐고?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헛것이 눈에 띄었는지도. 그래서 헛것을 봤는지도. 언젠간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까 남쪽에서 언제 살다 보니까 암만 해도 생각 꿈 같기도 하고, 이제 모르겠어. 내가 진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아니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지. 늙으니까 아무리도 내가 뭐니? 그지? 판단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거고.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약간 연면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느끼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새벽녘에 그렇게 몸태질이 발버둥질을 하더니만 이렇게 출두하시.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쥐한테 얘기하는 거야. 쥐 보고는 이거 이제 출두하셨네, 나타나셨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덫을 만들어서 이제 쥐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다야. 됐니? 지울 거 지우자. 22번에. 말도 안 되는 것도 지워. 됐어? 나는 3개를 지웠는데 2개 지울 수도 있어. 내가 지운 3개는 첫 번째 이거야. 말도 안 되지? 존재하지도 않지.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건 2개야. 근데 나는 이것도 지울 수 있어.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빈번한 장면전을 통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건 아니야. 둘 중에 아니야. 난 둘 다 봤어. 나였으면 둘 다 봤어.
오케이? 이제 가를 볼 때 이 두 개만 신경 쓰고 가를 보면 되잖아. 하나를 먼저 집중해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를 보면 돼. 근데 집중해서 잡을 때도 뭐 이렇게 답을 결정할 필요는 없어. 그지? 이제 가를 볼 거야. 이제 가가 어려워. 자, 니네가 이 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자, 일제강점기 지식인인 최연봉. 현실개혁의 사명감을 갖고 청년의 간부를 활동하던 중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불신임,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용했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했잖아. 그럼 유용이라면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지? 빼돌렸다는 얘기겠지. 이 청년회가 뭐 같아? 우리 알잖아. 일제강점기고 현실개혁의 사명감과 청년회 간부 사회주의자들이지. 공산당들. 그지? 이때 당시 사회주의자는 뭐였어? 공산당들이 사실 독립군이었고 독립운동도 했고. 최원봉. 그래 내 화상을 그려놓고 어쨌더란 말이냐. 화상이 뭔지 알려는가 모르겠네. 근데 문맥상 알 것 같은데 그려놓고.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다 그려가지고 산돼지 토벌이라고 써놓고 야단들이었더래요. 산돼지네 제목. 그 앞에 서서 모두 손뼉을 쳐가면서 산돼지 화상, 산돼지 얼굴. 자, 차액이라는 인물이 나왔어. 영수씨 그만둡시오. 그까지 개자식 때 하는 짓 일일이 가리다가는 우리만 사람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빠들은 돈 썼다고 야단들이에요? 차역. 남들까지 다 알고 있는 처지에 영수씨에게 말 못할 것이 무엇 있니? 장부와 현금은 확실히 50여 원이 축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현금 출납을 맡게 된 원봉군에게 불신임만이 제출되는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불신임함은 결국 불통과가 되었으니 근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몇 명 힘있는 자에 외에 일단은 불신임안을 부인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원봉군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통과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 근데?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니네 수준을 아직 몰라갖고 정확하게. 일단은 A 봐 한번 다시. 근데 A는 알겠지? 봐 이거잖아. 걔. 그지? 이것 때문에 지금 뭐야 입장이 바뀐다는 거잖아. 상황이 체인부. 그래서 1번을 맞구나 하고 가면 돼. 내 마음을 자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든 내가 알겠니? 오빠 그러면 회계검사를 시키면 될 일 아니에요. 당연히 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문제보다도 이 불신임안이 발음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불신임 이렇게만 할게. 불신임 제출되게 된 원인을 캐서 폭로시켜야 할 것이지. 왜 그런가 하니 한 회에 그 상무 간사로서 앉은 책임 있는 이니까 회계 축이 낮다고 하더라도 제가 물어놓으면 그만할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회원들이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서는 불신임 말이 되는가. 자기 회를 똥칠하는 그런 무식하고 무정견한 짓이 어디게 무정견 필스. 이 내용을 조사해서 확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네. 자 1번 확인할게요. 23번에 1번. 신임은 믿고 맡기는 거야. 불신이면은 믿고 못 맡기다는 거고. 그 정도는 뭐 얘기해도 상관없지. 똥칠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칠하고 나설 수밖에. 최연봉. 그지?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상황만 기본적 상황만 파가면 돼. 막 디테일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이게 머릿속에 숲을 그려야 돼. 나무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숲만 그려도 답 다 나올 수 있어. 잘 봐. 접대 불신임 통과 못된 것은 즉 내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설령 이번 바지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놓고라도 내게 대해서는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명이 아니겠니?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금원을 사실로 부인해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니. 일단 2번 확인할게. 23번에 2번. 그래도 모르겠니? 그런데 너는 일시의 감정 생각으로 그만 소인이 돼버리고 하니? 소인 아니라 더 작은 난쟁이가 된다기로 치우게 될 것은 없다.
나는 아무리 이를 위한다기로 내 과실을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고를 하기 싫다. 나는 내 과실을 과실대로 그이들 앞에 가지고 자복하겠다. 승리를 얻은 장군 이상으로 그제 힘찬 자신을 가지고 사죄하겠다. 23번에 3번 더하기 나옵니다. 22번은 답 나왔어요. 그리고 분위기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그지? 상황상. 22번 답은 몇 번? 4번이겠지. 얘는 3대지. 그지? 아까 쥐도 그렇지만 쥐 말고 화석 있지? 화석. 그잖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연상. 이거 내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연민이라든지 동정 어려는 마음은 없다. 내 결점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속시원하게 발표하고 호소하는 악은 못 견딘다. 27번에 1번. 근데 니네 도덕적인 결벽이 뭔지 아니 혹시? 이건 내가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나도 약간 결벽 있는 게 있다고 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별난 결벽이 하나 있어.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 사람 손. 나 그래서 악수하거나 이런 거 손 잡는 거 되게 싫어해. 아, 와이프 빼고. 와이프 빼고. 왜냐면 나는 사람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거든? 여기? 안 해. 절대. 결벽. 도덕적 결벽은 용납 못하는 거야. 비도덕적인 건 용납 못하는 거야. 그게 도덕적인 결벽증이야.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그지? 손에 대한 거는 진짜로 나는 사람 손이 얼마나 원래 우리 신체에서 되게 더러운 분 머리카락도 되게 더러운 거 알지? 실제로. 머리 되게 많이 이렇게 만지잖아. 손을 만지고. 그지? 더러운 거 만지는 사람도 많고. 선생님은 악수할 때 머리 찡그리 있어요? 아니? 가식적인 표정 잘 지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치? 웬만하면 화장실 가서 다시 씻긴 하는데 되게 상처가 손잡아 대고 뭐 있어 씨. 어차피 나 혼자 있을 때 하는데 1번 27번 1번 그 다음 계속 볼까? 그건 무슨 되지 못한 망나니 사상이야. 그것도 니체식이니. 니체 알지? 니체. 그지? 걔가 어떤 사상인지 나도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 나도 그 전에 너와 같이 뜻이 맞고 너 또 너와 같이 일해 나갔다. 만 인지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내 과실을 용서해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게 똥보다 더럽게 생각된다. 4번 하기로 할게, 리얼. 나는 내 뜻대로 일하려면 그 전에 먼저 같이 일할 온 사이를 적진으로 몰아낸 뒤에 일이 되겠다. 그래서 회도 그만두고 조수와 이간을 맞아들여서 모두 디범벅을 만들겠다는 거구나 말이구나. 27번에 4번 확인하고 2번하고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 간사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리 내가 되어 일해보려무나. 그러면 설마 나 같은 산태지보다 나을 테지. 점점 타락해가는구나. 잘 돼간다. 그치? 너는 그것도 못되는 소인이야.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에 이기주의의 철저한 놈들. 이를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들 주변에 더러운. 다 겠죠 이제. 23번은 다 봤으니까. 27번도 결정해. 이미 아까 나왔어. 둘 다 결정. 자, 내가 아까 전체적인 상황만, 기본적 상황만 알면 된다고 했지. 그지? 최원봉이가 무기력한 사람이야? 말도 안 돼. 무력감을 갖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27번에 4번은 말이 안 돼. 최원봉이 무력감을 느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무력감이야. 깊이 안 따져도 돼. 그지? 그리고 얘는 지금 상황이 뭐야? 나를 이제 불신임 시키려 했는데 이게 힘을 써갖고 나를 그냥 신임시키는 거잖아. 난 그게 싫어.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게 맞아. 내가 빼돌리잖아. 내 과실이 맞으니까. 근데 왜 나를, 그걸 다시 불신임을 신임하려고 해. 라고 싸우는 거잖아. 그 사실 몇 번? 23번에 5번이 말이 안 되지. 불신임을 제출한 이들에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단 몇 번? 5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좀 낭비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래도 같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돼지란 말을 쓴 거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믿고 있어, 그렇지? 수익금 이용했다고, 그렇지? 산돼지가 어떤지 알지? 요즘 뉴스에도 나왔더만 요즘 멧돼지 피해가 많아졌다고. 농작물 다 해치고 막 사람 해치기도 해. 산돼지만 큰일 나. 멧돼지 만나면.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포획 기간이 있잖아.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50일에 축이 났는데 그래서 무리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불통과됐어. 그지? 몇 명 힘 있는 자 외에 일단은 이걸 부인하겠다는 생각보다도 그걸 용인하겠다는 생각, 그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 원법을 받아들이겠다. 그 생각으로 불통과됐다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괴로워. 그지? 내가 쓸모있다고 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다고? 난 그게 내 도덕적 결벽에 맞지 않아. 난 과실을 한 건 맞아. 과실이지, 과실. 그러니까 오빠 그러면 회계검사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당 방어니까. 이 불신하음에 제출하게 된 원인을 계속 폭로시켜야 돼. 얘네 지금 그게 왜 누가 제출했을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간사로서 앉은 책임이 있는 이니까 그게 축이 났다고 하더라도 물어넣으면 개면할 게 아니냐. 이게 되게 불도덕적인. 야 물어주면 되잖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이 말은. 그런 걸 가지고 일반 회원들이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서는 불신임 하니까 말이 되는가? 자기 회를 똥치라는 그런 무식하고 올바르지 못한 짓이 어디 있겠소. 그래서 그놈들이 누군지 이 내용을 조사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불신임을 제출하는 놈이 누군지 원인을 폭로해야 된다. 아마 얘 자리에 노린 애가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양심대로 나설 거다. 왜 그래? 왜?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사실상 니를 신임하는 거야. 그거는 통과된 거는. 통과가 못된 거는 신임하니까 지금 통과 안 된 거라고. 자,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설령 이번 바자회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놓고라도 내게 대해서는 신임한다는 증명 아니겠니? 야, 이거 불통과로 너 신임한다는 증거야. 과실이 있다고 해도.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금원. 그 금원이 뭐야? 그냥 명언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로 부인해버린 이 자리.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린 이 자리. 그지? 과실도 뭐야? 용서된 거니까. 그래도 모르겠니? 그지? 넌 왜 소인이 되려고 하니? 나는 그래도 내 과실 숨겨 남에게 부당한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나는 떳떳이 나서겠다. 동정도 싫고, 그지? 나는 내 결점 알면은 그걸 속 시원하게 다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걸 망난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또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내 과실을 용서해준다는 거. 그거는 난 더럽다. 나는 내 뜻대로 일하려면 그 전에 먼저 같이 일할 온 사회를 적지를 못하는 뒤에 일이 되겠다. 그 다음에 조소와 이간이 뭔지 알지? 조소가 뭔지 알아? 비웃음이지? 이간은 뭔지 알지? 이간질 한다고 했지? 이간질. 맞다들어서 모두 뒤범벅을 만들겠다는 거구나. 결국 너는 이거를 싸우겠다는 거구나. 싸워서 지금 뒤범벅을 만들겠다는 거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은 간사 될 사람이 없어? 나 말고 또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나보단 낫겠지. 너 점점 타락하는구나. 잘 돼간 나중이야. 그치? 반어적 표현이네. 너는 그것도 못 되는 소인이야. 소인, 너희들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의 철저함들, 이기주의. 왜 이기주의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도덕적인 걸 무시한다는 거지. 그게서 에고이즘이 이게 나온 거야. 이를 위해서 위선까지 용서한다고? 그 더러운.
목베인 항우 나왔네? 항우는 먼저 나왔지, 목베인 항우는. 스스로 목을 베서 자기랑 고사해서 나왔다고. 항우나 되면은 그래도 박물관에 가지고는 값이 된다. 근데 너는 산돼지밖에 안 된다고. 어금니밖에 못 쓰네. 그럼 내 어금니한테 좀 배워봐라. 이거 어금니라는 게 뭐 있어? 부도적인 거에 싸우는 거지. 도덕적 결벽의 어금니겠지. 그지? 그게 김유진의 산돼지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긴 지문 나오는 거 대비해서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 필요해, 사실. 해봐야지 되고. 야, 큰일 났네.